이분에 대한 답은 사실 1번과 2번을 선택을 해드려야 되는데 굳이 선택을 하자면 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의 양준진입니다. 이번 차량은 중고차 구입하면서 궁금하신 점들 내용을 토대로 가상의 상담을 한번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뭐 하려고 찍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다들 고민하시는 부분, 뭐 중고차 소개하면서 판매하고 금액이 얼마고 그런 거는 정말 많아요. 많지만 또 중고차 구입하시면서 내가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물건 하나, 가방 하나 사는데도 인터넷을 많이 뒤져가면서 구입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들, 그거를 일반 고객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점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런 걸 토대로 한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영상을 올렸는데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소렌토 중고 사륜이라고 올라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와이프 토레스 신차 주문 넣어놨는데 출고가 오래 걸려서 중고 알았던 중에 가격 괜찮게 나온 옵션이 좀 걸리네요. 소렌토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면 럭셔리 다음 등급, 그러니까 등급이 좀 낮은 편이죠. 20년식 4만 킬로 주행 2.2 디젤 사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차의 어댑티브 크루즈가 편해서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6인승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사륜차가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감가가 많은가요? 제 감가가 많은지 궁금하구나. 사륜을 타본 적 없어서 연비나 주행 안정성 어떤지, 고정 안정성은 사륜이 좋다고 하던데, 네, 소렌토 프레스티지면 등급이 좀 낮은 편이고요. 일단 이분이 가장 궁금했던 게 사륜 차량이 나중에 팔 때 감가가 많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륜 구동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하비나 쌍용 차량이라면 차이가 좀 있겠지만, 중고차로 구입할 때 사륜 구동 소렌토는 이륜 구동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고차로 사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비는 약간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주행 안정성은 좋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륜 구동이 뭐가 필요하냐 하는 고객님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겨울철에 저도 사륜 구동 타거든요. 출퇴근 차는 사륜 구동 타는데 겨울철에 분명히 써먹긴 해요. 사륜 구동이 좋다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 프레스티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얼마에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렌토 2020년식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렌토 2020년식으로 해서 차량이 이 수도권에 있는 차량들인데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마스터들밖에 없죠. 하여튼 프레스티지보다는 높은 등급입니다. 연식을 한 19년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지금 4세대 소렌토를 보는지 더 뉴 소렌토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20년도에 아니는데, 일단 신형, 이제 토레스를 하면 이제 신형을 보는 거니까 신형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선대부터 이게 쭉 있는데, 이게 사륜 구동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사륜 구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가 없어요. 매물이 나오지가 않네요. 2020년부터 21년식까지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 5만 킬로 정도로 봤는데 현대 나오네. 3,690만 원인데 이 차를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죠. 옵션이 좀 제 생각에는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 감가율을 체크하시잖아요. 중고차 감가율까지 보신다면 사실 저는 이 사륜구동 프레스티지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이 사륜구동 프레스티지가 일단은 21년식으로 3,690 나와 있는데, 저는 한 이륜구동으로 해서, 만약에 제 고객이 왔다면 이륜구동으로 해서 그냥 저는 노블레스나 그냥 시그니처 구입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그니처 2.2 20년식이 23,000km 3,590 나왔잖아요. 이륜구동 시그니처로 사시면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브 와이즈나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옵션도 좋고, 물론 사륜구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사용할 일은 있긴 하겠지만, 이 소렌토 같은 경우도 전륜구동 기반이기도 하니까 전에 사륜구동을 안 타보셨다고 하고, 그러면은 지금도 그냥 이륜구동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고객님이 오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사륜구동 프레스티지랑 가격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차라리 중고차 소렌토 4세대를 구입한다면 저는 시그니처나 최소 노블레스급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면 드라이브 와이즈 해결되고 가격 예산도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객님한테, 만약에 이분이 제 고객님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시그니처나 노블레스 등급으로 해가지고 이륜구동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사륜구동이 감가가 되냐, 그거는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량은 소렌토, 노블레스나 시그니처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레이 중고차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이번에 면허증을 타서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레이의 피리 꽂혀, 레이의 피리 꽂혔구나.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맞아요. 중고차 레이 굉장히 비쌉니다. 새 차 같은 중고차를 타고 싶다고 해서 여기저기 보고 하다가 고르고 걸러서 정리한 게 아래 사진. 굉장히 궁금하시네요. 차알못이라 뭔가 속 시원하게 지르기 겁나요. 5살 된 아이가 같이 탈 거라 왠지 모르게 사고차는 거르게 됩니다. 혹시 이 둘 중에 고르면 어떤 게 좋은 선택일까요? 자, 순번 1, 2 한번 비교해 볼게요. 1260, 890 기아 레이 터보. 터보를 보시네요. 진주 화이트 16년, 13년 47,000, 96,000. 무사고, 라이젝트 서포트, 이건 무사고죠. 용도 이력 없고, 소유자 3회 2회 무부. 이 정도 봤을 때, 일단 저는 이분이 왜 레이 터보를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레이 터보가 힘이 좋아요. 맞아요. 레이 노말을 타시면 힘이 좀 딸리는 편도 있긴 하지만, 와이프분이 이번에 면허증은 처음 따셨는데, 굳이 이 출력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당연히 1번을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요. 가격이 또 저한테 꽂히지가 않아요. 1260에 16년식 레이를 사신다. 자, 레이를 한번 볼게요. 레이 16년식이었죠? 연식을 16년식으로 한번 바꿔보고, 터보 차량의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이었는데, 5만 킬로 민트색이긴 하지만 1260까지 간다면 이 최고의 차량을 사는데, 아까 보신 것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요. 금액이 1260에 과연 굳이 터보를 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7만 킬로 1150짜리 넣고 하는데, 제 고객님이시라면 이분이 고민하신 분이 저는 차라리 더 뉴레이로 그냥 터보는 없지만 더 뉴레이로 해서 베스트 셀렉션이나 시그니처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해서 연식을 한 18년에서 한 20년씩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한 5만 킬로 이내로 무사고를 클릭해서 보자면, 자, 1260까지 보셨다면 18년식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식 48,000킬로 1299대 있거든요. 이런 차를 구입을 하라고 저는 권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면허 초보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거를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레이 차량이니까. 그리고 아이도 탄다는데 막 조지고 달릴 그럴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무상 보증 기간이 이게 엔진 미션이 5년에 10만입니다. 2020년식 차량을 2025년까지 엔진 미션에 대해서 부담 없이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차들이 요즘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베스트 셀렉션으로 해가지고 신차를 구입하신다면 한 6, 700선대면 사거든요. 좀 금액을 신차급으로 올려가지고 아예 신차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면허를 처음 땄고 이 운전 연습용으로 타신다면 굳이 중고차를 산다면 저는 더 뉴 레이로 19년에서 20년식 차량으로 저는 구입을 권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분에 대한 답은 사실 1번과 2번을 선택을 해드려야 되는데, 굳이 선택을 하자면 1번인데 금액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답이 나오네. 기타 답이 나오는데, 기타로 더 뉴 레이 그냥 터보가 아닌 등급으로 해가지고 20년식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게 와이프분한테 더 좋을 것 같다. 6년이나 지난 차를 이 금액 주고 살 바에, 그러지 않습니까? 한 2년 정도 지난 거라 새 차 같은 차, 아까 새 차 같은 차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중고차 매매 시 잔금 문제 지금 급해요 였는데요. 한번 볼게요. 중고차 계약서 작성 후 절반 입금 받았는데 차 키를 나머지는 지금 끌고 가서 성능 검사 후 지급한다고 해서 지금 못 가져가게 막고 있는데 뭔 소리야? 경찰까지 왔는데 해결도 못 해주고. 야, 이게 지금 밑에 댓글을 한번 볼게요. 님이 차를 파는 입장이고 계약서를 다 썼는데, 자, 이게 일단 딜러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딜러일 것 같습니다. 잘못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중고차 판다고 어디 직거래 사이트라든지 SK 앵커라든지 어디 내놨겠죠. 거기서 많이 준다고 해서 와서 계약서 막 쓰고 반 주고 가져가서 성능 받고 준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절대 막아야 되는데 경찰까지 왔는데 해결을 못 해준다. 자, 이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해준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고차 매입 사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1,000만 원에 판다고 내놨고 딜러들을 알아봤더니 다 900 준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에 내놨는데 1,000만 원에 어떤 딜러가 덥석 놓은 거죠. 아니면 딜러가 아니라고 개인이라고 하면서 덥석 모른 거예요. 딜러이지만 개인인 척 하면서. 그러면서 계약서를 막 작성을 하고 반을 주고, 나는 이 차에 대해서 못 믿으니 성능 점검을 받겠다. 키를 내놔라 해서 키를 바꾸서 지금 가려고 근데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거는 주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저한테 가장 최근에 많이 상담 받았던 그 피해분들 중에 뭐냐면, 완부를 다 받고 인간까지 떼어주고 차를 팔았는데 어디가 새네 어디가
수리비가 교환이 됐네 하면서 수리비를 300만원 400만원 주지 않으면 이전을 못 해준다, 차를 반품하겠다 어쩌다, 반품을 하더라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수고비를 달라, 뭐 그렇게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면서 막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있는데, 딱 전형적인 그 이제 응용인 것 같아요. 응용. 이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중고차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가장 좀 효율적으로 파는 방법 어떤 거 있는지 제가 영상도 올리기도 했는데, 영상 끝나는 부분에 제가 한번 링크는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완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뭐냐면, 직거래라고 하시면 구청 가까운 이전할 수 있는 데서 만나서 차 보고 그 자리에서 돈 다 받고 바로 이전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뭐 차를 팔고 명의전 하고서 나중에 고장이 났다고 뭐 귀찮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뭐 주행거리나 뭐 전손 차량 아니면 침수 차량 아니고서는 사실 뭐 이전하고 나면 끝나죠. 하지만 이 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면, 이거는 경찰이 만약에 해결을 안 해준다면 경찰한테라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다시 계좌번호 받아서 환불을 그냥 해줘버리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게 나아요. 돈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름 있는 사이트들 많잖아요. 뭐 요즘 혜땡 딜러 뭐 그런 것도 많이 깎는다고도 하지만 차라리 그런 게 차라리 낫습니다. 누군가가 보안 장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름 있는 경매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통해서 판매하는 게 가장 좋고요. 차량 판매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너무 영상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끝나는 지점에 차 팔 때 어떻게 파는지, 뭐가 좋다든지 제가 링크 이렇게 네모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시고서 다음 영상으로 궁금하시다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 판매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끝내고요. 제가 이렇게 뭐 이런 고민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는 급한 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라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또 좋은 내용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